네,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오늘 9% 넘게 올랐는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증권사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맞수 한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라는 부담도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장중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 그 채팅창에 시장이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특별한 소식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빠질까요, 대표님?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아침에 미국 시장 보고 혹시나 했다가 한국 시장 보고 에잇 하는 이런 마음들 그대로 그렇군요.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예. 일봉 보면은 항상 음봉이 쭉쭉쭉 밀리다 보니까 예. 참 힘없다라는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왜 이럴까라는 쪽에 대해서 답을 명쾌히 못하는 지금 시장이란 부분들, 특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쪽으로 계속 자금과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카카오페이 상장과 관련된 즉 시장의 시가총액이 이만한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IPO들의 종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효과죠. 약간 희석되는 효과도 들어오는 게 이런 부담감도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지금 특별한 구실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포스코의 주가가 낙폭이 큰 걸 보면은 피크아웃이라는 생각이 든다란 개념들이 나오는 게 다음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해도 너무합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미국 쪽을 바라보는 쪽이 성장주 그리고 특히 빅테크 관련된 성장주 쪽이라고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여전한 뭐 가치주 저평가주겠죠. 네. 이런 쪽의 시각을 어디로 가져갔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 쪽에서는 격차가 너무 벌어진 만큼 축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바람이고요.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 증시와의 디카플링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데 마음이 조금 더 좀 무거운 감이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추가 하락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시장에 대안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염정 팀장께서는 방향성이 옳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IR에서 보여준 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도 빨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방향성이 옳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뭐 모든 방향에서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주가의 방향 그리고 그 사업 진출에 대한 방향 그리고 뭐 에코프로 비엠뿐 아니고 이제 에코프로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는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싶고요. 예. 지금 뭐 주가가 지금 80만 원까지 거의 약 한 2배 가까운 또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80만 원 선까지 언제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언젠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사실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목표가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57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는 60만 원입니다. 57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염정 팀장님의 의견은 저희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또 나눠볼게요. 앞서 IR에서 보여준 힘으로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게 목표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잘 되면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의미는 목표가가 의미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 이게 산업에 대해서 예. 목표가를 얼마를 주고 이제 이 정도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회사 내용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 흐름대로 맞아간다 그러면은 목표가 상관없이 보유해야겠죠. 근데 오늘 또 주가가 한 3일째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또 관심이 높아졌는데 예전부터 에코프로 계열은 일 잘해왔습니다. 투자 잘해왔고 설비 투자 잘해왔고 게다가 어제 또 포항에서 IR 열렸었죠. 그래서 한 저녁 때쯤
리니지 때문에 졸려웠는데 그래도 또 졸면서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더니 그 대표가 하는 얘기의 가장 큰 내용들은 쉽게 그냥 뭐 자세한 수치 같은 경우는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뉘앙스 자체가 우리가 갑이다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납품업체들이 의리인 관계가 높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경쟁력이나 어떤 이제 막 증설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밀리고 있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갑을 보여줄 수 있는 입장에 대한 뉘앙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보여줬던 내용들은 기술에 대한 자신감들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쪽에선 여지없이 무게를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2025년 6년까지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어떤 차입도 있겠지만은 뭐 CB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이게 충분히 잘 조달될 수 있을 거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일 텐데 잘 되는 회사한테 돈 잘 불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부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한 2026년까지 캐파를 5배까지 늘린다라는 얘기는 캐파 늘리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증설이 앞으로 실적을 끌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히 나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앞으로의 갈 길은 맞다란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에코프로 전도사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훨씬 낫다. 네, 아마 BM이 그냥 가격적으로 뭐 50만 원대 근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싼 대안이 있습니다. 차라리 에코프로를 조정시마다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맞다. 저는 BM보다는 나중에 1, 2년 뒤까지 본다라고 되면 에코프로가 훨씬 더 많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얼마까지 보고 들어가세요? 목표가요? 없습니다. 네, 목표가는 없고 특히 무한히 뚫려 있습니까? 우주 끝까지 뚫려 있습니까? 테슬라인가요?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갖고 이제 BM 가치만 지금 50만 원대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 뭐 2조 5천억대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안을 수 있고요. 자회사들이 있죠. 전구체 관련된 에코프로 GM부터 에코프로 이노 그리고 또 에코프로 CNG 같은 이런 유수한 자회사들이 아직까지 지주회사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으로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은 아직 뭐 이 가치가 상장에 대한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죠. 근데 여전히 투자하고 증설하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고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나 그 뱅크를 이렇게 하나씩 IPO를 시키는 것처럼 그런 입장 쪽으로 또 비상장 가치 회사들을 상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은 소재 쪽에서 강자로 태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는 에코프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산가치의 재평가까지 기대가 된다면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레벨업도 기대가 된다. 따라서 목표가를 따로 설정하지 않겠다. 우상향을 계속 볼 에코프로의 매력이 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제2의 에코프로 전도사입니다. 그러세요. 이제 김민수 대표님하고 거의 의견이 같게 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저는 김민수 대표님 왜 에코프로 GM 말씀 안 하시고 CNG 얘기 안 하시는지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셨군요. 에코프로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 지분 가치도 지금 에코프로에는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회사인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가치까지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라기보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는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CNG는 리사이클 그래서 결국은 그 기존의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원재료를 다시 추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지주사 자체가 이러한 전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그 소재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갑의 입장에서 그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소재단의 업체보다도 가장 좀 힘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양극재 쪽에서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가 같이 양자 구도를 가고 있는데 LNF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회사들의 그 생태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가 결국은 그 모든 자회사들의 그 힘을 다 온 힘을 다 모아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BM에 대한 그 목표 상향시는 좀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좀 뚜렷하게 그 목표 주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그 목표 방향성은 무조건 맞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좀 빠질 때마다 사실 조금씩 조정 나올 때마다 에코프로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에코프로 BM으로 시작한 어떤 투자 의견이 에코프로로 귀결이 됐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사실 네. 지금 잡기에도 너무 좀 겁이 나고요. 아, 너무 많이 올라서요? 사실 기회를 네. 주지 않고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근데 팀장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는 사실 최근 한 3, 4영월 밀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네. 10만 원 미만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있었고. 계속 뭐 저도 계속 에코프로는 10만 원 미만이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아침 방송에서. 얼마까지 보세요, 팀장님께서는? 에코프로요? 예. 에코프로는 사실 말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13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은 가능한데 지금 뭐 바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시총 기준으로 지금 2조 5천억 원 2조. 조금 안 되는데 충분히 지금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지금 2배라고 하기엔 좀 말이 어렵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아들 하나보다는 이제 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엄마의 주식인 에코프로. 어제부터 엄마 아빠 부쩍 예. 아, 그러네요. 근데 항상 격언이 있습니다. 네. 주식은 엄마 신고가에 주식.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꼭지를 잡는 게 아닌 겁니까? 네, 그만큼 매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식은 신고가에 사라. 네, 저 중형주급은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매력 있게 본다면 에코프로가 지분법 평가액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는 두 분의 의견으로 모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FNF입니다. 오늘 증권사 세 곳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더 추워지면 외투 하나쯤 더 사 입게 되시죠. 섬유의복업종은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은 업종인데 최근에 꾸준히 반등하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두 분께서 FNF 목표가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중국에서 성장이 폭발적이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광군제와 겨울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먼저 염정팀장님께 들어보고 짧게 키워드를 들어보고 목표가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에 대한. FNF의 성장세는 이제 중국 매출액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또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세, 그 점유율 그리고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뭐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 물론 이제 목표가 110만 원, 120만 원 나오고 있고요. 사실 FNF 목표가는 거의 뭐 한 달 주기로 1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목표가를 설정해 주면은 뛰어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주가인데 훌륭한 주식이네요. 네, 정말 훌륭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은 다 지금 중국 매출에 쏠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설정하면 계속 뛰어넘고 있는 이 주식에 두 분이 생각하시는 목표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정팀장께서는 110만 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120만 원입니다. 늘 좀 10만 원 정도를 더 높여 잡으시네요. 김민수 대표님. 자, 광군제와 겨울, 이 투자 의견의 핵심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네, 올라가는 주식 가지고 계속 언급드리다 보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의 허탈감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좋은 실적과 흐름들 보여주는 종목은 계속 가겠죠. 또 어제도 IR했습니다. 이거는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잤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밤을 새고 일을 하시네요. FMC도 하시고 게임도 하셔야 되죠. 네, IR도 보셔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외이 모양이죠. 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 중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가장 고무적인 게 의류업체가 ROE가 20%입니까? 이거 무슨 이렇게 고수익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재평가를 하기 충분하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 파워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얘기랑 그리고 또 이제 그렇군요. MLB와 디스커버리로 나오는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중국의 패션 의류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약간 중국
국뽕, 이거 뭐라 그러죠? 중화 사상? 예. 그러니까 자기네 거를 더 챙기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출했던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쪽도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요. 근데 지금 F&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가 중국에 직접 대리점을 진출할 정도로 여러 가지 파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강한 수익성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게 재평가받을 국면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11월 11일 광군제인데 아마 화장품 쪽은 좀 탈락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많이 밀렸지만 의류 쪽에 대한 변화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의류 섹터에 대한 기대감 특히 월요일날 비 오고 화요일부터 추워진다면서요. 그러면 날씨 예보 보면서 아유 그러면 코트 하나 패딩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또 주말 사이에 온라인 쇼핑이 또 우리나라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과 함께 의류 쪽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회사 일단 몇 개 떠오르죠. 더 네이처 홀딩스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장이 좀 이러다 보니까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세 특히 JS 코퍼레이션은 방금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은 여전히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인데 하나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저는 F&F 홀딩스 이쪽도 워낙 또 지주사다 보니까 평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F&F가 저만큼 갔는데 지분 가치 좀 같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뒤늦게 트레이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 주로 엄마 주식 좋아하시네요. 엄마적인 성향을 가진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충분히 그러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네? 저희에게 엄마 같은 존재시잖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F&F 홀딩스가요. 저도 늘 이 주식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F&F가 이렇게 잘 가는데 자식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엄마는 너무나 거래도 안 되고 박스권에서 매물이 두터운 매물벽에 쌓여서 소화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랬다가 우리도 물리는 게 아닐까라는 주식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네. F&F 말씀하시는 거죠? F&F 홀딩스. 아, 홀딩스요? 예. 예, 아마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F&F가 그렇게 잘 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받겠지만 그에 따른 또 어떻게 보면은 할인 요인들은 충분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나간다 그러면 이 격차를 뭐 하루 이틀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매수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 쪽에 대응 정도가 일단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흐름들은 F&F의 동향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F&F에 대한 저희 염정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게 앞서 화장품은 한번 좀 실망을 했고 의류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의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F&F의 지금 가장 메인 브랜드가 MLB인데요. 네. MLB가 중국 시장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여성하고 키즈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소비에 대한 어떤 주도권은 다 여성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키즈가 장악을 한다는 것은 MLB의 그 중국 내에서의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도 당연히 좀 확보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MLB라는 브랜드가요, 또 세일이 없는 브랜드예요. 또 그리고 그래요? 네, 세일이 없는 브랜드이기 명품이네요.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의 지금 중국 내 성장세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370여 개 정도라고 대리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뭐 광군제도 있고 그리고 겨울유리는 더욱이 그 마진이 높잖아요. 그 MLB가 워낙에 좀 고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겨울 상품에 대한 좀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또 이제 F&F 홀딩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급을 좀 보니까 F&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요. 반대로 기관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F&F 홀딩스는 반대예요.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10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제 F&F 홀딩스
FNX도 사실 FNF의 어떤 그런 선반영된 주가의 수준 부분을 좀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좀 기대를 좀 모아보고 있고요. 물론 뭐 FNF처럼 그렇게 탄력을 받고 가긴 좀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네. 저 물량이 너무 없네요. 네, 뭐 그러니까요. 100주, 뭐 50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참 매매하기 힘든데요. 네, 네, 좀 지금 물량은 처음 봤습니다. 호가는 처음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럴 거면은 이렇게 지금 기세를 몰아서 여세 상승의 그 에너지를 얻고 있는 FNF가 훨씬 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실전 매매에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고 팔기에도 좋고. 네. 네, 늘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주식입니다. 네. 이 종목은. 네. 자, 그 저희 섬유의복 업종 최근에 슬금슬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NF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호평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두 분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세우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1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항상 증권사 목표치보다 살짝 낮게 잡는 예. 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뭐 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110만 원 정도 되면은 일단 익절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목표가가 지금 사실 주가 흐름 보면 좀 너무 이제 많이 급해요. 올랐어요. 너무 급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겨울 상품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좀 그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한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후로는 다시 한번 좀 더 꺾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은 120만 원 밑으로 좀 잡아드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120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또 마찬가지로 네. 목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예. 네, 특히 지금 또 오르다 보니까 관심이 커지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 말고 또 보통 보면은 어떤 고점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쭉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음 지지권 정도 오히려 지금은 지지권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약 한 88만 원 정도 그 밑에로 조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종목 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만 관심이 있지 신규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전혀 뭘 할지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보다는 한 사볼 만한 가격대가 88만 원대 밑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섬유의복 업종이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좀 선별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것 같고 네. FNF 같은 경우는 그 섬유 의복 쪽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움직임과는 사실 좀 크게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앞으로 뭐 겨울 시즌에 뭐 매출액이 좀 늘고 마진이 늘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주가가 거의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FNF의 좀 고유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에코프로비엠과 FN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